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는 혹은 이미 들이닥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어제 28,000달러대를 터치하자마자 반등 거의 없었죠. 훅 꼬라박으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엊그제까지만 해도 29,000달러 지겹다라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6,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29,000달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간당간당한 26,000달러,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미끄러져 내려갈지, 최근에 큰 변동성 및 하락을 예상했었던 분석가들은 일단 25,000달러까지 가는 것을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0달러대가 분수령이 될 것인데 그 자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자리 때부터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분석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나온 정보들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연준 부의장이었었던 리차드 클라리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지표 의존적이지만 나는 어제 의사록을 읽은 후 이번 가을에 금리가 한 번 더 인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 한마디로 올해 한 방 더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조마조마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면 은행 위기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무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 스페이스X가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았다. 근데 이것이 유일한 급락의 요인은 아니었었다. 시장 구조와 롱 포지션이 청산의 이유인 듯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날 한시에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장 조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스페이스X가 3억 7,300만 달러같이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가 없다라고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만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지 일론 머스크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분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퍼드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팔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시장 내 유동성 감소, 그리고 드디어 헝따 에버그란데가 파산 신청을 해버렸죠. 그래서 위완화 평가 절하 가능성, 여기에 이은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및 선물 시장 내 롱치고 있던 사람들 다 작살나게 되면서 가격이 더욱더 빠르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28,000달러대부터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5,000달러 근방까지 전후로 떨어졌을 때 시간이 불과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10분 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가격이 내리꽂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누가 봐도 계획된 것 같다. 냄새가 수상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산 규모가 FTX 사태 때보다 더 컸었다라고 하네요. 충격적인데요. 자, 그만큼 롱을 치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싹 쓸려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만 이런 것이지 알트코인들까지 이제 같이 감안을 해본다면 그 피해가 더욱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신저점을 갱신한 알트코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들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속이 깝깝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 세력들, 권도영이도 세력은 세력이죠. 권도영이가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뭉치가, 그러니까 이 다량의 비트코인이 팔콘X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디지털 에셋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개수는 238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00%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팔콘X가 중앙화된 거래소인 만큼 만약에 법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된다면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게 될 수 있을 것. 자, 그런데 일단 해당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어제 바이낸스로 1131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1225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거래소로 고래들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자, 물론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1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었다. 크립토 კვ언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에 어제 현물 비트코인 프리미엄 3% 정도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자, 이는 바이낸스 고래들이 강하게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많지 않은 시장이지만은 살 사람들은 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급락장에서만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대규모 거래가 급증을 했는데 무려 17일 하루만 207건이나 발생을 했었다라고 센티멘트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손꼽아서 기다렸었던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야, 이것도 미뤄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그레이스케일 쪽에 유리한 판결이 그래도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언제쯤 이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아직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어서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유호들러 시장 책임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악재가 터져가지고 미국 주식시장과 금 원자재 등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자, 다만 방금 전에 봤었던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즉 현물 ETF 출시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6,000에서 8,000달러대 사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거의 똑같은 분석을 누가 했느냐? 바로 꽥꽥 오리 선생이 했습니다. 31,000달러대부터 나는 하락세를 본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꽥꽥 오리 선생, 이번에도 맞추게 되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긍정적인 결정이 나오거나 한마디로 출시가 되거나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매수를 할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이제 쫙 밀렸죠. 자, 꽥꽥 오리 선생의 이 날카로운 시선, 오늘도 꽥꽥거리면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가 그어놓은 지지선을 보면은 18,951달러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전까지는 뭐 손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꽥꽥 오리 선생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사고 파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크게 한방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크게 먹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마음 편한 그런 트레이딩 스타일이 아닌가. 새삼스럽지만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꽥꽥 오리 선생만 그대로 따라한다면, 베끼기만 한다면은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으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팽을 포함한 나스닥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상에서 차트 상에서 지금 더블탑이 나올랑 말랑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꽂았습니다. 기술주 이런 식으로 꽂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하락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깨져버린다, 깨지면은 맥도날드 나오면서 파티 가는 거죠. 하락 파티가 나오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블탑 찍고 지금 하락세가, 더블탑 패턴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게 된다. 지금 간당간당한데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또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맥도날드가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주봉을 만약에 26,0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조마조마한데요. 이번 주 주봉 마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6년도 이후로 만약에 일봉을 202평 아래에서 마무리를 해버린다. 특히나 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200을 2평 아래에서 마무리를 했을 때마다 추가적인 하락이 20%나 발생을 했었다더라라는 이러한 지표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의견들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25,000달러대에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요거 공유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온 상황 좀 더 하락 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위즈라는 분석가 역시 지금부터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횡보를 거치다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구간대가 있죠. 25,000달러대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바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 좀 했다가 27,000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24,50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전 저점을 갱신 후에 반등을 이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었는데요. 인컴 샤크 분석과도 비슷합니다. 먼저 반등 후에 저점 깨고 내려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5,000달러대의 지지 구간이 버텨준다는 전제하에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에 깨지면은 골로 갑니다. 25,000달러대짜리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ETF를 신청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승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깨지면은 다음 지지 구간까지 흐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유력한 지지 구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미국에서 은행들 망했을 때 있죠. 실리콘밸리뱅크라든지 그때 망했을 때 비트코인 상승했었던 그 자리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다. 가격대는 2만 달러대라고 합니다. 이 꾀꾀 오리 선생이 노리고 있는 2만 달러대. 만약에 이게 뚫린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골로 가는 거죠. 16,000달러대까지 흐르게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것까지 뚫린다. 그러면은 9,000에서 10,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유명 분석가인 게러스 솔로웨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오버고요. 지금 이거 뚫리는지 먼저 봐야죠. 보고 차례차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무 지나치다. 25,000달러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고 나중에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벌써부터 그렇게 막 공포를 조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이 지표 202평 아래서 마감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쌍바닥 패턴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온전하기를 바라야만 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뭐 아싸리 떨궈라. 계속해서 떨구면은 나는 밑에서 이제 분할로다가 매수를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2만 달러대의 CME 갭, 9,000달러대의 CME 갭 메꾸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특히나 지금 거시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말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부터 부들부들대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둔 채로 계속해서 소신대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제대로 된 바닥에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바닥을 100% 알고 트레이딩하거나 매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한번 해볼까? 어림도 없죠.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평균 전기료 46,291달러가 든다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비싸죠. 85,767달러. 전기값이 싼 아시아 같은 경우는 2635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9,000달러. 본전도 못 찾습니다. 차라리 햄스터 같은 걸로 쳇바퀴를 굴리게 해가지고 전력을 공짜로 생산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모를까. 본전도 안 나온다. 다음으로는 현금 없애기에 열중 중인 호주 같은 경우 국민들의 23%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는 비트코인, 그 뒤는 이더리움, 도지코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코인 등등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결제 회사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체크아웃.com이 바이낸스가 이제 가장 큰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암호화폐 제재,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가지고 적잖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국 간의 규제 기관들에서도 계속해서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들이 내려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트너십을 종료를 하게 되었다. 바이낸스가 VIP였었는데 바이낸스를 자를 정도로 지금 압박이 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이낸스 죽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영향력이 지금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마리의 고래가 각각 6,626개의 랩핑된 이더리움 그리고 2,6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랩핑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입한 걸로 봐서 일단 이 잡코인들 거래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봇코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고를 갱신한 코인들의 숫자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인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폭락 전에 매도를 한 것으로 유명한 이 고래 22,341개를 폭락 전에 던졌습니다. 신의 한 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던졌는데 이 사람이 아래서 저가로 매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틱. 최근에 여러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코인 상황은 좋지 않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홀더 중에 93.7%가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홀더 중에는 38.8%, 이더리움은 43.3%가 물려있다라고 하는데, 자, 내년에 좀 불장이 지대로 와가지고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잘 버티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시청료가 있어야 저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장은 심란하지만은 그래도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